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12월 9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기사, 피터 브란트 비트코인 1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분석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피터 브런트는 원래 이제 굉장히 베테랑 투자자이자 트레이더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피터 브런트의 분석이 모두 다 맞는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일부 저희가 참고적으로 한번 확인해 볼 만한 것도 있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외에 다른 또 비트코인 관련 소식들 그리고 알트코인 소식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피터 브란트는요, 지금 이제 전설적 트레이더로 많이 알려져 있고,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몇 가지 경우와 합당하게 실행된다면 다음 포물선 실행 중에 10만 달러로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가격이 지금 실제적으로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건데, 낙관적 형태를 가져가는 건 이제 장기적인 형태고요. 실제적으로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또 다른 견해도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장기적인 상승 스토리를 믿고 있으며 비트코인은 실제로 10만 달러에 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포물선의 형태를 띠고 있는 비트코인의 차트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어떤 중점적인 가치를 본다기보다는 완전한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지금 분석을 하는 거고, 이제 주간 차트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2018년 초에 암호화폐 시장의 붕괴를 정확하게 예측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큰 포물선을 하단으로 깨고 내려갔을 때 그 시그널로 이제 바라본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락세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했던 게 2018년도 하락세를 정확하게 예측한 형태가 됐었고, 그리고 2020년 7월경까지 피터 브란트는 지금 현재 한 채널의 하위 경계를 위반하면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2020년 7월경에 5,324달러로 바닥을 찍을 것을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시그널을 좋게 보는 게 아니에요. 단기적으로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비트코인이 어떤 가격 수준에서도 구매자의 관심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0이 될 것이라고는 믿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위와 같은 이제 가격 지지에 성공하게 된다면 반드시 비트코인은 10만 달러를 상회할 것이다. 하지만 가격을 위반할 경우 비트코인의 장기적 상승 관점의 스토리는 근본적인 변혁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가격을 지지해야 되는 부분이 2018년도 12월 하반기에 3,200달러 선을 유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2020년경에는 7월경에는 5,324달러로 바닥 이상을 찍어야지만 이 부분이 조금 더 이제 의미가 있는 형태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2020년 7월이면은 반감기가 이제 지나는 시점이기도 한데 굉장히 장기적인 바닥이죠. 5,324면은 지금보다 더 떨어지는 형태인데, 차트상으로만 지금 진행을 분석을 한 거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닥 지점은 2020년 7월로 보고 있다라는 점. 자, 그리고 다른 비트코인 분석들 바라볼 건데요. 지금 온체인 마켓 인텔리전스 회사인 글래스노드도 트위터를 통해서 손절 지수로 불리는 MVRV라는 거는 이제 마켓 밸류 투 리얼라이즈드 밸류, 그러니까 시장 가치 대 실현 가치를 근거로 해서 지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시장이 곧 바닥을 치고 강한 반등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MVRV 레시오, 이 차트인데요.
이 차트가 이제 하단 부분에 위치했을 때 바닥 지점에 도달을 하면 거기서 반등을, 그 강한 반등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참고적으로 이 지표로서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조니 모어는 최근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차트가 현재 바닥 패턴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00달러까지 상승한 후에 이어진 하락세가 끝났음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의 하락세는 이제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바닥 패턴을 지금 구축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 역헤드앤숄더 패턴을 지금 여기에서 보고 있고, 여기에서는 지금 포물선으로 이렇게 그리면서 위쪽으로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황소 시장 8,500달러 상승을 전망한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지금 윌리우 같은 경우,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윌리우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현재 비트코인의 온체인 모멘텀과 구체적인 설명은 할 수 없지만 자체 개발한 지표에 근거한다면 현재 시장은 바닥에 근접했다. 지금은 장기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시기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들이 그나마 나쁘지 않게 흘러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또 좋게 보는 분석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분위기가 확실히 그때는 계속 하락한다라고만 분석했던 분석가들이 계속 바뀌고 있죠. 자, 그리고 인기 트레이더인 미스터 칩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황소가 마침내 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했다. 향후 현재 가격 수준에서 15% 상승한 8,500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라고 진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황소 이제 강세론자들이 그 시장을 장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이제 장악을 한 것인지는 조금 더 가격의 강세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 흐름이 완전한 강세라고 보기에는 너무 좀 섣부른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와이즈 크립토 레이팅스에서 지금 분석을 한 내용도 있는데요. 지금 트위터를 통해서 EOS 등급을 B에서 C-로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전체 EOS 홀더의 0.01%인 상위 100개 홀더가 68%의 보팅 파워를 점유하는 중앙화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EOS의 중앙화된 그런 문제를 지금 짚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예견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특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원래부터 EOS는 그렇게 이제 그 상위권에 있는 그 노드들이 장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하니까요. 자, 그리고 시가총액 2위 암호화폐인 알트코인 이더리움 가격은 0.7% 상도 상승을 했고 15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차트상에서 이더리움 가격은 144달러 부근에 중요 지지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4달러 이하의 하락세가 없다면 152달러와 158달러의 저항선을 크게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뉴스 BTC 같은 경우는 진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암호화폐인 리플 같은 경우는 0.2308달러 선에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 4분기 XRP 기반 국제 송금 솔루션인 ODL, 이 엑스라피드의 대체제죠. 근데 이 ODL이 송금액이 1.08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3분기 3,300만 달러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시장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XRP 생태계는 긍정적인 지표를 나타내고 있다는 게 해당 미디어의 진단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트론의 저스틴 선도
또 한마디를 거들었는데요. 이날 트위터를 통해서 지난 7일 트론 활성 사용자 수가 약 20만 명에 근접했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이오스 활성 사용자 수가 약 10만 명에 머물러 있는 거에 비해서 자신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걸 지금 자랑하고 있고요. 트론의 생태계는 지속 성장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활성 사용자 수가 가장 많다라고 이더리움과 이오스에 비교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조스가 10%가량 급등하면서 시가총액 11위에 올랐는데요. 테조스는 최근 브라질 지사 테조스 브라질을 설립을 했고, 앞서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4일부터 베조스의 스테이킹 보상을 지원한다라는 공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현재 약 1,054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 또 다른 것들을 살펴보면요. 지금 다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이 계속 나왔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부정적인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트라이앵글 오브 데스라는 패턴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로어 하이, 그러니까 이 트렌드 라인의 상단 부분에서 계속 이 저항을 맞고 여기에서 수렴하면서 떨어지는 형태들이 지금까지 계속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턴이 지금도 또 한번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트레이딩 샷 같은 경우는 분석을 하고 있고, 지금 이 가격대가 7,800달러 위쪽에 해당이 됐을 때 이 가격대는 모아지고 추가적인 하락세 6,200달러 선까지 하락하는 흐름들 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여기는 이제 바이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바이존 안에 이제 들어오는 걸 트레이딩 샷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나 봐요. 과거에 이 이동평균선 사이에서 지금 바닥을 찍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쪽 이 중간 라인 이 가운데 들어오는 게 그 매수 구간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분석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지금 LMACD, MACD 같은 경우는 현재 크로스오버 상태, 불리시 크로스오버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상승 패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베어리시 크로스오버가 다시 한번 출현할 가능성이 있고, 이 상단에서 다시 한번 이후에 이제 출현할 것으로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지금 이 트렌드 라인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소득세를 매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 과세 방안을 마련한다는 소식인데요. 정부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거래로 얻은 수익에 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라는 내용입니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기 위해 내년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담기로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담는 것을 목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 근거를 마련 중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세가 2017년도에 이제 급등을 하면서 채굴 거래들을 통해서 막대한 차익을 남긴 사례가 많았지만 이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해 관련 과세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 6월 김현준 국세청장도 관련 과세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해서 암호화폐 거래소 정보를 수집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과세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자산의 성격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면서 본격적인 법안 마련 움직임은 나오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이게 이제 활발하게 바뀌는 추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최근 특근법 개정안과 국제 회계 기준 등 가상 자산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사례들이 나오면서 법안을 추진하는 데 부담을 덜게 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자로 특근법 개정안이 정무위원회를 이제 통과를 했고,
이 개정안이 실제적으로 발의가 되면 아무래도 이 세법도 바뀌지 않겠느냐라고, 과세 방안도 바뀌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정부의 기본적인 건 소득이 있으면 과세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서 과세 방안을 논의해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상 자산이라고 지금 불리는 여기에 소득을 부과하는 소득세법이 이제 개정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가상 자산,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뀔 수 있는 형태가 되겠죠. 여기에서 계속 부정적으로만 바라봤는데 이제 하나의 자산으로서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여기서 이제 양도소득으로 분류를 할지 아니면 기타 소득으로 분류를 할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과 부동산과 같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면 거래건마다 세금을 이제 부과하게 되고요. 과세 근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당국이 각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거래 내역 전체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식과 달리 거래소별 시세차가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의 기준시가를 선정해야 한다는 문제도 있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지금 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타 소득으로는 이제 상금이나 복권 당첨금, 원고료, 사리금 등을 포함하는데, 기타 소득은 종합소득에 속하기 때문에 1년간 얻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소득 등을 모두 합쳐서 연 1회에 이제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세 방침만 정해졌고, 양도소득과 기타 소득 중에 어떤 것을 택할지 등은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검토 단계라고 정부 관계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세 방안이 명확하게 나오게 된다면 조금 더 이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데, 그리고 조금 더 그 규제의 틀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한 자산으로서 인식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전 세계 암호화폐 펀드 800여 개가 운용자산 22조에 달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전 세계 800여 개의 암호화폐 펀드, 전문 펀드가 운용 중에 있고요. 미국에서 압도적으로 만든 펀드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더 블로그는 크립토 펀드 리서치의 자료를 인용해서 전 세계 암호화폐 전문 헤지 펀드 현황을 보고를 했는데요. 연기금 펀드와 그리고 패밀리 오피스 등 기관 투자자를 겨냥한 전 세계 암호화폐 전용 펀드는 총 804개, 그리고 헤지 펀드는 355개, 벤처 투자 펀드는 425개, 그리고 사모 등 기타 펀드는 24개로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391개로 압도적으로 많은 암호화폐 펀드를 운영하고 있고, 이어서 중국이 84개, 영국이 55개, 싱가포르가 42개 암호화폐 펀드를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도시별로는 미국의 워싱턴이 79개로 가장 많고, 뉴욕, 런던이 뒤를 이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2017년과 이제 작년에 각각 291개와 284개 암호화폐 펀드가 출시되었는데, 올해 절반으로 줄어든 140개 펀드가 시작되었고, 올해 문을 닫은 암호화폐 펀드가 70여 곳이라고 합니다. 지역별로 북미에서 28개, 유럽 23개, 아시아 태평양 14개, 기타 지역 3개가 투자 사업을 종료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체 펀드의 규모는 올해 10월 기준 191억 1000만 달러, 약 22조 7,3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액수죠. 이 액수는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암호화폐 전문 펀드로 에링턴 XRP, 그리고 블록타워 캐피털, 그리고 브라이언 켈리 캐피털 매니지먼트, 그리고 디지털 커런시 그룹, 펜북시 캐피털, 이런 것이 꼽혔고요. 여기에 주요적으로 지금 이 블록체인 캐피털의 스펜서 보거트 총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등장한 지 10년 만에 암호화폐 시장에 그 기관 투자자가 유입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성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 4년 전만 해도 상승할 수 없었던 일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몇 년 만에, 거의 3, 4년 만에 이 상승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암호화폐 펀드라는 거는 기관 투자자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암호화폐 소프트웨어 X 엔진에 암호화폐 보상 프로그램이 출시가 됐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록체인 게임 프로젝트 엔진과 새 보상 프로그램 에저 히어로스라는 걸 출시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에저 히어로스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죠.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에저 커뮤니티를 강화하기 위한 보상형 플랫폼으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에저 히어로즈는 코칭, 데모 제작, 샘플 코드 제공, 게시글 작성 등 긍정적인 행동에 보상을 한다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술 커뮤니티가 다양한 상황에서 더 많은 성취를 경험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특정 과제를 수행하여 커뮤니티에 기여한 유저에게 보상하는 새롭고 재미있는 방안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저 히어로스는 커뮤니티에 기여한 구성원에게 배지를 수여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배지 보상을 발음이 유사한 오서리로 배저죠. 그래서 이걸로 명칭을 하고 오소리 배지는 포용적 리더십, 컨텐츠 히어로, 커뮤니티 히어로, 멘토, 혁신가로 이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배지는 이더리움 ERC7일 기준으로 대체 불가 토큰으로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공급량이 1만 개 미만으로 QR코드 형식으로 전달되며 엔진 월렛에 보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이제 엔진 코인, 엔진 월렛과 지금 이제 관련된 사업들이 조금씩 대기업들에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랑 엔진과 협력 개발한 블록체인 보상 프로그램 에저 히어로스는 다양하고 독창적인 디자인을 가진 배지로 제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당일 엔진 코인은 40% 이상 가격 상승을 보여주었고 코인 마켓캡에 따르면 엔진 코인은 전날보다 14.21%가 오른 0.091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엔진 월렛 제공 업체인 블록체인사나 벤처기업의 초기 포트폴리오 기업으로 이 엔진이 선택된 바 있고 블록체인 기능을 지원하는 삼성 갤럭시 S10에도 공식 파트너사로 참여하고 있는 곳이 이 엔진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대기업과의 연계된 사업들을 굉장히 잘 진행을 하고 있는 곳으로 현재는 보여지고 있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